17번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합병을 하는 경우 지적 측량을 통하여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한다. 합병의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경계와 좌표를 지워주기만 하면 되죠. 맞아요. 따라서 지적 측량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면적은 덧셈만 하면 되죠. 따라서 면적 측정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틀렸을 테고 2번 지적공부에 복구,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축적 변경을 하기 위하여 세부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된다. 먼저 지적공부의 복구. 이 지적공부의 복구는 복구 측량을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두 번째, 조사된 면적은 있지만 복구 자료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그때 면적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즉 측정 면적이 없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복구 측량을 한다고 했죠.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경계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 내야 될 겁니다. 2번, 두 번째,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도면을 처음에 작성할 때 측량을 통해서 작성하겠죠. 작성된 도면을 가지고, 측량을 통해서 작성된 도면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 내겠죠. 측정된 면적을 대장에 등록하게 될 겁니다. 등록 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거죠. 따라서 이때도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해야 되니까 지적도를 작성하겠죠. 지적도를 작성할 때 측량이 필요할 테고, 측량을 통해서 작성된 지적도를 가지고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해 내겠죠. 따라서 등록 전환도 면적 측정이 필요할 겁니다. 축적 변경.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한다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축변이 의결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지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 변경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때도 어떻게 합니까? 면적은 새롭게 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면적은 무조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면적 측정이 필요할 거예요. 이때 축변이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 변경 두 가지 뭐가 있죠? 네? 축변이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 변경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뭐가 있죠? 네. 80점이 나왔는데도 축변이 의결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도 필요 없는 경우. 이때는 면적만 새롭게 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축변이 의결도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 변경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 그림 기억나셔요? 네, 여기는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토지 소유자는 가, 토지 소유자도 가. 이때 요 100번지 토지는 축척이 6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된 상태고 요 101번지 토지는 축척이 12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축척이 다르니까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합병을 위해서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축척을 일치시키는 방법은 어느 걸 바꾸는 겁니까? 이걸 바꿔야 되죠. 공식인을 높이는 쪽으로 바꾼다고 했죠. 따라서 이것을 600분의 1 지적도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축척이 일치됐으니까 합병할 수 있습니까? 있죠. 이때 뭐가 나타납니까? 축척 변경. 이때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했죠. 이건 말로 전환시켜야 돼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다시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나머지는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그림 기억나셔야 되는데 기억나시죠? 이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축척이 조금은 더 정밀해져요. 600분의 1 지적도에서 500분의 1 지적도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이니까 축척이 5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등록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외가 됐으니까 이 제외된 토지들은 축척이 종전 축척을 유지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변과 이게 축척이 다르게 되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똑같은 100제곱미터가 이쪽에 등록이 될 때는 좀 크게 등록되겠죠. 이쪽에 등록될 때는 작게 등록이 될 겁니다.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을 해요. 따라서 이때도 주변 토지와 축척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럼 주변 토지와 축척을 일치시키면 500분의 1 지적도로 바뀝니다. 이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축척 변경. 이때도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고 면적만 새롭게 정한다고 했죠. 이걸 말로 전환시켜야 돼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다시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도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그렇죠. 그래서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은 새로 바뀌어야 되죠. 따라서 면적 측정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경계보건 측량 및 지적현황 측량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이 두 개의 측량은 공시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 아니라고 했죠. 보건단계의 측량은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4번 지적측량은 기속측량, 사법측량이다. 아까 보신 거고 사법측량이라고도 하고 준사법측량이라고도 해요. 그냥 혼용해서 씁니다. 5번 지적현황측량이란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의 상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하는 측량이다. 이거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암기하시면 암기하기가 좀 더 쉬워요.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의 상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기 위해서 표시할 때 하는 측량, 지적 현황 측량. 68번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적 측량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등록할 때도 지적 측량을 하지만 복원할 때도 정확하게 복원해야 되니까 지적 측량을 한다고 했죠. 이 복원 단계의 지적 측량의 특징 4개 다시 한번 외워보자. 첫 번째, 등록할 때와 동일한 측량 방법을 사용할 것. 두 번째,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 지적 정리도 하지 않는다는 것. 네 번째, 면적 측정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복원 단계의 측량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지적 현황 측량과 경계 복원 측량. 2번 신규 등록 전환을 할 때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한다. 맞겠죠? 계속 나오는 거죠. 3번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맞겠죠? 내년에는 이거를 공간정보법을 3회로 하지 않고 2회로 해야 되겠어요. 네, 워낙 범위가 작으니까 똑같은 지문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 다음에 4번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미만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미만이 틀렸죠. 보통 하루에 4점 정도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4점 정도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일이면 보통은 몇 점이 될까요? 16점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15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15점까지는 4일을 주는 겁니다. 15점까지는. 그래서 15점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15점까지는 4일을 가산해 주고 15점을 초과할 때는 매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될 테고 지적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본다. 맞겠죠? 19번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성과에 대하여 시도지사, 대도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 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 당연히 지적 현황 측량이겠죠. 20번
지적 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표를 암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지적 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점.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삼각 보조점. 그 다음에 지적도 근점. 옛날에는 4개가 있었어요. 지적 위성 기준점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지적 위성 기준점이 이 지적 기준점에서 빠져서 국가 기준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적 기준점은 3개예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때 이러한 기준점은 누가 설치를 하느냐? 누가 설치합니까? 지적소관청이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적소관청이 설치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지적소관청이 설치를 할 겁니다. 이때 지적소관청이 이런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측량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이 지적 삼각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적 삼각 측량. 이거는요, 지적 삼각 보조 측량. 이거는 지적 도근 측량. 그렇겠죠. 이 지적 삼각점은 보통 2에서 5km마다 하나씩 설치한다고 했죠. 이거는요, 1에서 3km마다 하나씩 설치할 테고, 이거는 50에서 300m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설치를 할 때 지적 측량을 할 텐데, 이때는 측량을 뭐라고 불렀죠? 기초 측량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지적 삼각점을 설치할 때 측량을 하게 될 텐데, 그 측량을 하면서 나온 성과들이 있겠죠. 그리고 측량 기록들도 있을 겁니다. 이 지적 측량 성과와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들은 누가 보관하고 누가 관리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누가 보관하고 관리한다고 했습니까? 시도지사가. 이거는요, 지적소관청이. 그 다음에 이거는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관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은 시도지사가 보관 관리,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들은 지적소관청이, 지적 도근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들은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적 삼각점은 지적소관청이 설치하는데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을 시도지사가 보관한다고 한다면 자료를 보내줘야 되겠죠. 보내주고 통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기가 설치하고 자기가 보관하는 거니까 통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삼각점을 수정한 경우도 있겠죠. 수정할 때는 누가 수정하겠습니까? 지적소관청이. 수정할 때 나온 성과들은 다 얘네한테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할 때도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들을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들은 일반 국민들도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들은 누구에게 신청을 하는 걸까요? 시도지사에게. 이거는요, 지적소관청에게.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신청하겠죠. 지적소관청에게. 그런데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된다면 시청 소재지, 도청 소재지까지 직접 가야 되죠. 너무 멀어요. 따라서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누구에게도 신청할 수 있게끔 바꿔놨다고 했죠. 지적소관청에게도 신청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했죠.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들을 보관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2번 지적삼각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게 해야 된다. 이건 옛날 조문이에요. 지금은 바뀌었죠.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맞아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지적성각 보조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은 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맞을 테고 지적도군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은 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맞겠죠?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에 의한 증량성과와 증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해야 된다. 맞겠죠? 지적기준점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둘이 다 나와야 돼요. 그렇죠? 21번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참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답은 쉽게 골라낼 수 있죠.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그럼 위에 4개도 반드시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4개도 지적측량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지적측량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그 4개예요. 첫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지적 제조사 측량,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그리고 지적 전산 자료를 활용한 정보화 사업. 요 4가지를 지적 측량 업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요 4개 좀 외워두시고요. 22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먼저 정답은 쉽죠. 몇 번이에요? 2번이겠죠. 축적 변경 계획에 관한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축적변경위원회가 하겠죠.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는 5개의 업무를 할 수가 있죠. 5개 꼭 외워두셔야 돼요. 지방지적위원회의 업무사항은 뭡니까?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는 업무 범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딱 하나입니다.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 중앙지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5개예요. 5개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죠. 지적측량기술자의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그 다음에 지적기술자의 양성방안, 그 다음에 지적기술자의 뭐가 있습니까? 징계. 하나 더 있는데 또 뭐 있죠? 거기 24번에 더 잘 나왔네요. 24번. 거기 보시면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 그 다음에 정책개발, 업무 개선, 업무 정지, 징계, 그 다음에 양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24번을 보시면 적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 요 5가지 꼭 외워두십니다. 24번에 잘 나와 있어요.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은 하나죠. 1번. 나머지 4개 플러스 하나 더 있죠. 적부심사, 적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 그래서 요 5가지 꼭 외워두십니다. 22번은 답이 쉽죠. 2번이 될 테고. 23번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때 제자는 제거된다라는 뜻이고 척은 배척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은 그 심의 의결에서 제거되고 배척이 되는데 언제 제거되고 배척이 될까요? 공정성 확보가 어려울 때. 그때 제거되고 배척이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게 기출문제인데요. 이거 읽어보시면 다 골라내실 수가 있으셔요. 첫 번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공정성이 어렵죠. 공정하게 심의 의결하기 어렵겠죠. 2번,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감정을 한 경우. 그러면 예전에 증언, 진술, 감정을 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높죠. 공정성 확보가 힘들어요. 3번,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 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죠. 공정성과 관련이 없겠죠. 그 다음 4번,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예를 들어서 위원이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가 속한 로펌이 대리인이거나 옛날에 대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공정하게 심의 의결을 못하겠죠.
따라서 이때도 공정성 확보가 힘듭니다. 5번 위원이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그러면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심의 의결하겠죠. 아닌가요? 그렇죠. 위원의 배우자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리하게 심의하겠지만 배우자이었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불리하게 심의 의결할 겁니다. 공정성 확보가 힘들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런 건 외우실 필요가 없겠죠. 24번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죠.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5가지 꼭 외우셔야 돼요. 거기 4개 플러스 하나 더 있죠. 적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의결. 25번 정답이 몇 번인가요? 2번이 되겠죠. 네. 이런 형태의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공간정보법은 다 맞으셔야 돼요. 최소한 11개 이상은 득점하셔야 됩니다. 11개. 본시험에서도. 26번 중앙지적위원회의 중앙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맞았나요? 네. 맞죠? 조심하셔야 될 것은 포함을 유념하셔야 된다고 했죠. 자꾸 제외로 출제합니다. 포함.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정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정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맞겠죠? 조심하셔야 될 것은 지방지적위원회도 똑같아요. 지방지적위원회도 똑같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시도의 지정업무 담당 국장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부위원장은 시도의 지정업무 담당 과장이 될 겁니다. 3번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맞을 테고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하에 있기 때문에 4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포함이 틀렸죠. 제외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국장 직위에 있는 동안, 과장 직위에 있는 동안에만 위원장, 부위원장이니까 기간의 제한을 둘 수가 없다고 했죠. 당연직이니까.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수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그래서 위원장이 회의를 수집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회의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회의를 수집하는 겁니다. 27번 중앙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선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선임위원이 틀렸나요? 누구로 바꿔야 돼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그렇죠. 여러분 강조했던 겁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될 겁니다. 2번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맞겠죠?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수집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숙려기간이라고 했죠. 회의 5일 전. 그리고 반드시 서면. 그렇죠. 위원이 적부 재심사 시 직령사안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견에 참여할 수 있다. 왜요? 공정하게 심의 의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뭡니까? 제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처.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든다. 맞겠죠? 네.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도 나왔네요. 네. 낼 게 없었어요. 범위가 너무 작아서. 네. 그래서 이거 뭐가 됩니까? 답이 3번이 되겠죠. 뭐로 바꿔야 돼요?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꼭 외워두셔야 돼요. 중앙지적위원회는 29번 지적측량 적부 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맞았죠? 네, 이것도 워낙 여러 번 한 건데 뭐 시간이 많으니까 한번 그려보죠. 한 문제 정도는 거의 매해 출제가 돼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셋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소유자,
그리고요.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지적측량 수행자. 지적측량 수행자는 둘이 존재하죠. 누가 있습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 업자가 있다고 했죠. 이 이해관계인은 보통 인접토지 소유자를 얘기해요. 근데 적부심사 청구를 지적소관청에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소관청은 대부분 검사 측량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게 적부심사를 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검사 측량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번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에게 신청하는 거죠. 누굽니까? 시도지사. 그런데 이 시도지사는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가 미흡하니까 시도지사 소속하에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죠. 위원회 이름이 뭡니까? 지방지적위원회. 그래서 이 적부심사 청구는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위원회 형태라서 소속 공무원이 없죠. 소속 공무원이 없어서 잡무를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잡무는 이 시도지사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 했죠? 시도지사에게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했죠. 적부심사 청구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 공간정보법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대통령령에서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결국은 청구의 상대방은 둘이 되는 겁니다. 제출의 상대방도 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도지사를 거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시도지사를 거쳐. 그러면 청구서가 이쪽에 제출이 되면 30일 이내에 회부하겠죠. 30일 이내에 회부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60일 동안 열심히 심의하고 의결할 테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의결로서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죠. 의결로서 연장을 결정하는 겁니다.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지체 없이 성부할 테고, 성부를 받은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통지하겠죠. 누구에게 통지한다고 했습니까? 네?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고 했죠.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요 밑을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때 소유자가 청구했다면 둘이 이해관계인이에요. 얘가 청구했다면 둘이 이해관계인입니다. 얘가 청구했다면 둘이 이해관계인이에요. 따라서 이 이해관계인과 이 이해관계인은 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의미는 달라요. 이건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즉 누구에게 통지하는 겁니까? 전원에게. 전원에게 통지를 하게 돼요. 이때 7일 이내에 통지하는 거 맞습니까? 네, 7일 이내에 통지할 겁니다. 통지할 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재심사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돼요. 보통은 재심사 청구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사를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통지를 받은 자는 재심사를 청구할 텐데 며칠 이내에 청구하는 겁니까? 90일 이내에 청구하겠죠. 이 청구는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에게 청구하는 거니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공정성 확보가 미흡해요. 따라서 소속하에 무엇을 설치합니까? 중앙지적위원회를 설치하겠죠.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다만 위원회 형태니까 잡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리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죠. 그래서 적부 재심사 청구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재심사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거죠. 이를 우리 공간정보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대통령령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결국은 둘이 다 청구의 상대방이고 둘이 다 제출의 상대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쳐라는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제출이 됐으면 30일 이내에 회부할 테고, 그러면 이 중앙지적위원회는 60일 동안 열심히 심의하고 의결하겠죠. 의결은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가 있죠.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지체 없이 송부할 테고, 그러면 송부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이내에 통지하겠죠. 7일 이내에 통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의결서 4번을 보냅니다. 그리고 의결서 4번을 보내게 돼요. 이때 이 의결서 4번을 보낼 때는 이때 의결서도 있겠죠. 이 의결서 4번도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이 지적소관청은 이 의결서 4번에 따라서 성과를 수정한다든지 또는 오류를 정정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오류 정정은 의결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 정정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리고 여기 의결이 이루어질 때 의결서에 위원장과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하고 날인한다고 했죠. 이때 이건 미시입니까? 또는입니까? 미시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이 미스로 보통은 이건 사인하는 거죠. 이거는 도장 찍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서명해도 되고 또는 날인해도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원이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7명은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이 있으니까 7명은 날인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도장이 없어요. 도장이 없습니다. 그럼 날인할 수는 없고 뭘 하겠습니까? 사인하겠죠. 그럼 의결서에는 날인도 있고 서명도 있겠죠. 그래서 미스로 되어 있는 겁니다. 미.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또는이 아니라 미시라고 꼭 기억해 달라고 했죠. 보통은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표현돼요. 한 사람이 하는 거니까 도장을 찍든지 사인하든지. 근데 이 의결서 4번에 도장과 서명할 때는 이건 미스로 연결돼야 됩니다. 왜? 여러 명이니까. 일부는 날인하고 일부는 서명하고 이렇게 되니까 미스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1번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증령 수행자는 증령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시도지사를 거쳐라는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2번 지적증령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 맞아요. 30일 이내에 회부하겠죠. 3번 지적증령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된다. 다만 부득이의 경우에는 그 심의 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 반드시 의결을 거치는 겁니다.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최장 기간은 며칠일까요? 90일이 되겠죠. 3번 4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증령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되는데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한 지적증령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지체 없이 송부 기억하십니다. 지체 없이. 그리고 거기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적증령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해야 된다. 7일이겠죠. 7일에 의결서를 통지할 때 재심사를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5일이 틀렸을 테고. 30번. 지적측량 적부 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도지사가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때는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이나 전화로 알려야 된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전화로. 그렇죠.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한다. 맞겠죠? 90일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보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정정하거나 성과를 수정할 텐데 등록상 정정은 의결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 정정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재심사 청구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게 되면 즉 90일이 경과가 됐으면 다시는 재심사 청구할 수 없겠죠. 확정이 된 겁니다. 또한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다면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다면 다시는 더 청구할 수는 없겠죠. 확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해당 지적증명 성과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증명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5번 지적증명 적부 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증명을 신청하여 증명을 실시한 후 청구서의 성과와 심사 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겠죠? 네.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 그렇죠. 그래서 공간정보법은 뭐 틀릴 게 없죠. 그런데 70점 못 넘긴 분들은 뭐예요? 네? 네, 각성하셔야 돼요. 아직 시간 많으니까 공간정보법은 다 득점하셔야 됩니다. 워낙 등기법이 어렵기 때문에 공간정보법은 거듭 강조하지만 10개 미만으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본 시험에서도. 그래서 공간정보법을 좀 꼼꼼히 보셔야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망의 등기법 들어갈 텐데요. 등기법은 보통 합격자들은 4.5개인가 4.6개밖에 안 나와요. 합격자들의 평균 득점수가. 등기법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법은 이제 좀 꼼꼼히 보셔야 될 텐데 등기법은 30문제를 2시간 동안에 푸는 게 불가능해요. 워낙 설명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등기법은 25문제 정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좀 더 해야 될 거예요. 한 줄 한 줄마다 설명이 들어가야 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